여러분 하이 헬로우 안녕.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지게 게임을 소비하는 소비자 게임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비할 게임은 학교 문방구 앞에서 최소 한 번 해봤을 게임, 근육질 몸매 분홍대가리 초록대가리 변종 조류 새끼가 주인공이다 바로 그 게임.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타이틀이 있음에도 딱따구리 게임이라 불렸던 바로 그 게임. 예쁜 동물부터 꽃당 물닭고기까지 집신벌레 온갖 아슬아슬한 적들을 다 때려 부숴나가는 바로 그 게임. 1993년 아테나와 에이블 사이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JJ 스코어즈입니다. 그럼 동전 하나 꼽아놓고 렛츠 겟잇. 모두가 곤히 잠든 변방 쪽들이 시골 구석,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테러버, 날아가 버린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띠빠. 기다려라 내 집 때려 부순 놈,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 find you and kill you 하기 위해 설령 그것이 아기자기한 동물일지라도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것들이라면 그냥 싸그리, 깡그리, 모조리 때려 부수며 전진한다는 게 요 게임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와우, 저건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만날 수 있다는 Super grenade. 가자! 다 때려 부숴주마! 씨! 나리나다란 이 위력을 맛봐라! 하지만 좋아하긴 아직 이릅니다. 이 아이템은 크기와 힘을 대가로 지속성을 포기 때린 친구라 저스트 원미닛 점심전력 토끼 풀발의 끝으로 금방 현타가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힘이 빠진 듯. 여기서 깜짝 퀴즈. 요 황금 생쥐는 뭐하는 아이템일까요? 정답은 바로 체력 아이템. 보통 게임은 음식이나 약물이 체력이겠지만 이 게임에서는 그런 인류의 상식적인 면모는 예지감지기 버려두는 것이 심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황금소라는 무적 아이템, 다른 연사업, 태양은 파워, 병뚜껑은 그냥 점수 찌끄레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결코 보이지 않는 일관성에 절로 무릎이 쳐집니다. 적군은 또 어떻고요? 도련맨이 닭꽃, 벼슬 달린 피라니아, 그리고 집신벌레까지. 이 게임을 하다보면 인류 1만년 역사가 힘겹게 쌓아올린 상식선이 바벨탑마냥 붕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장점으로 작용되는데, 한번 플레이하고 나면 어릴 때 바지에 큰 거질인 것만큼이나 머릿속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급의 인상을 남겨주기 때문이죠. 아무리 나이를 먹고 다 늙어 빠진 어른이 되더라도 훗날 게임 속 딱 한 장면을 봤을 뿐인데 나 이 게임 해본 적 있어! 라고 강제적으로 추억의 데자뷰가 되어 여러분들에 대해 되새김질 될 겁니다. 이건 전생의 나라를 팔아먹어야만 볼 수 있다는 희대의 거지 발색의 아이템 스프링이네요. 제 아무리 연삽을 먹어서도 무기 던지는 횟수보다 허공에 삽질하는 횟수가 많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무기. 하지만 요런 개구대기 아이템을 들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요 1스테이지 보스를 잡기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보스비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벌이라는 설정이지만 솔직히 어릴 때 이 친구를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도 다 나방이라 불렀죠. 요 나방이 아니라 땅벌 친구는 큰 탱탱볼 던지기 빼고는 조심할 패턴이 없습니다. 적당히 붙어서 때리다가 돌진 회전을 점프로만 살짝 피주시면 아주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지요. 이 스테이지가 시작됨과 동시에 요 게임에 숨겨졌던 광기가 오픈! 하늘에 떼는 겁나 큰 사과, 거꾸로 떠있는 빌딩수, 그리고 당최보가 뭔지 모를 적까지. 그나마 요 2스테이지의 배경이 꿈속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봐주고 넘어갈 법하지만 솔직히 3스테이지부터는 그런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개판 5분전이 다가오기 때문에 과한 번쩍거림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신다면 미리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 스테이지를 기점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동전 넣고 게임을 즐기던 여러분들에게 요 게임은 대놓고 맞던가 떨어지던가 죽던가를 강요하는 억가 패턴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정신줄을 꽉 잡아두셔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먹은 이 완두콩 아이템은 메탈 슬러그의 샷건과도 같은 무기로 사거리가 애매한 것만 빼면은 넓은 범위 커버 가능, 넉넉한 경제, 그리고 넉백, 그리고 빠방한 데미지까지 세트로 붙어먹은 어디 하나 모자랄 것 없는 말 그대로 파이왕미인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완두콩을 짚고서 파워업 아이템이나 수박 아이템은 먹지 않으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그건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스프링과 인류를 다투는 희대의 쓰레기 아이템이니까요. 참고로 이 게임은 화면에 존재할 수 있는 탄환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요것이 스프링의 아이템이 쐈다 하면 허공에 삽질하게 만드는 원형이기도 합니다. 수박 아이템은 도핑되지 않은 순정 상태일 때 화면에 존재할 수 있는 탄환이 딱 한 발뿐인데 코앞에 적도 허치만큼의 짜릿짠 사거리를 자랑하기 때문에 앵간치면 안 먹는 게 정답일 겁니다. 파워업 아이템을 한 번 먹게 되면 다음부터 나오는 무기는 죄다 파워업 아이템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쓰는 요사꾸리하게 생겨먹은 요 톱니바퀴, 딱 봐도 구데기 거지 발색의 냄새가 풀풀 풍겨오는 걸로 봐서는 스프링의 상위 호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연사력은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포물선, 불인 데미지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수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아주 더러운 아이템입니다. 그냥 먹지 마세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그냥 먹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 스테이지 보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일 여기서 다른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서 스프링을 끼고 있거나 한 번 죽어서 기본 무기 토마토를 들고 계셨다면 앞으로 나올 보스의 특정 패턴 하나가 여러분들을 아주 친절하게 지옥으로 안내해 줄 겁니다. 이 스테이지 보스 마드푸입니다. 생긴 건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300원짜리 밀가루 장난감인 만들기처럼 생겨먹은 요 친구는 굴러다니는 패턴과 이곳에 잡몹을 내뿜는 패턴을 사용하는데, 특히나 이 잡몹 대방출 스킬이 은근 골 때리는 패턴이라 들고 있는 무기의 커버 범위가 구리거나 연사를 구리면 상대하기가 조금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빼면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보스이기에 그냥 적당한 위치에서 알박기를 시전하고 위를 보고 살짝끼면 아주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완두콩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방도 맞지 않고 단숨에 저 보스를 걸레짝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요. 보스를 클리어하면 웬 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적당히 티백을 때리다가 후드려 때려주시면 점수가 쭉쭉 오르기 때문에 지체 없이 후드려 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놓고 과민성 광발작 증후군을 일으키려는 속셈이 다분하게 보이는 색상으로 여러분들의 눈가리에 디부프를 때려박는 3스테이지 게러메티컬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무기는 호박 아이템으로 놀랍게도 기본 무기 토마토가 파워업된 형태입니다. 세상에 이게 그 쓰레기 후박뜨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강력해진 데미지, 커다란 공격범위, 빠방한 연사력. 도대체 품종 개량을 뭐 어쩌면 토마토가 호박으로 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성능만 좋으면 그만이지. 물론 죽으면 제일 약한 기본 무기인 토마토로 급나락행을 한다는 게 조금 불안하지만 솔직히 스프링 따위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아이템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요 성능 좋은 호박으로 눈앞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뚝배기를 때려 부수면서 앞으로 가시다 보면 이 게임에서 유명한 억가 구간 중 하나가 여러분들을 환영해 줄 겁니다. 거기 지금 게임하는 당신 혹시 지금 그 손에 들려있는 거 그거 빨간색 뚝뚝 떨어지는 그거 거름뱅이 발색의 토마토 아닌가요? 거기 당신 손에 들리는 그거 신발 달린 노란색 폐기물 아닙니까? 이런 머저리 같은 양반들 못들합니까? 빨리 100원 한 개도 안 넣어두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나약한 발색애들로는 절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지를 직접 밝히기 위해 여기저기서 달려드는 저 성이라고는 1도 안 들었을 것 같은 눈깔 달린 상자들을 제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이 무성의 묵은본 스프라이트 땜빵 치경으로 만들어진 이 상자들은 성이만큼이나 양심도 1도 없어서 맷집이 아주 그냥 헤라클레스 저리 가라입니다. 옛날에도 3일에 한 번꼴로 저 흉악한 맷집으로 짜부시키거나 끝도는 나락으로 밀고 나가는 패턴에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아이들이 생겨나곤 했었죠. 하지만 우리의 맨카인드, 인류는 언제나 방법을 찾는 동물이죠.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굳이 다가온 상자를 통째로 부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눈가만 파괴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바리케이드를 쌓아두고 그 위를 밟아 삼아 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면 토마토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만 스프링은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이 새로 솟는다. 바리케이드 발판 전부 쌈 싸먹어라 그래. 그냥 다 때려 부순다. 하지만 빠르게 찾아오는 현자 타임. 3스테이지 보스 하이머 딩거와 딩거가 궁수고 싸제낀 포탑입니다. 이 스테이지 보스는 갑자기 날라오는 박스만 주의하신다면 여타 다른 보스들과 마찬가지로 별 볼일 없는 거짓 발사계입니다. 보스가 쏘아대는 미사일, 내보내는 잡몹 모두 파괴가 가능한 관계로 버튼만 열심히 눌러 제끼면 아주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이 스테이지의 돼지와 마찬가지로 이 하이머 딩거도 때리면 점수를 주기 때문에 영 좋지 못한 곳에 열심히 후려쳐서 점수 벌이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대망의 4스테이지, 이 게임 억가의 끝판왕 별자리 맵입니다. 이 맵은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낙사 구간으로 이어진 맵인데 떨어져 죽기 알맞게 생겨먹은 주제 노골적으로 위험한 곳에서 적이 튀어나온 것도 모자라 밟고 다녀야 할 발판이 움직이기까지 하는 쓰레기 같은 구성으로 동네 꼬꼬마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아까운 100원을 숱하게 날려먹었던 거지 같은 스테이지입니다. 특히나 이 스테이지에서 스프링이나 톱니바퀴는 바닥에 떨어진 뒤에 앞으로 굴러가는 특성상 아무것도 못하고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시대의 코미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수로라도 먹었다면 자기도 모르게 발작을 일으켜 오락의 기판 위에다가 박아낼 수 있으니 사전에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들이 쏘아대는 투삭체는 공격으로 부술 수가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만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조심해야 할 건 여러분들이 밟아야 하는 이 발판들이지요. 이 게임의 점프 컨트롤은 메타슬러그의 그것처럼 우아하고 세련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번 뛰었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런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이 게임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점프를 뛴 이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길은 수직으로 떨어지든지 앞으로 떨어지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뛰기 전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뛰셔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100원을 날려먹는 꼴이니까요. 위험 구간을 죽어서 패스하는 선택지도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고 그 자리에서 부활? 메타슬러거처럼 자상한 부활 시스템을 기다렸다면 큰 코 다치실 겁니다. 이 게임은 세이브 포인트 시스템으로
만일 지금 이쯤에서 죽는다면 이 게임은 여러분들을 곧바로 이맵 제일 처음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 배에 탄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부활이니 걱정하실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예후! 지금 제가 먹은 이 5만 가지라는 아이템은 방사형 5만 가지로 한 번 누를 때마다 5만 가지가 다 나간다 해서 저희 동네에서는 5만 가지로 불렀던 최강의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슈퍼 그레네이드와 마찬가지로 시간제 아이템이긴 하지만 그 DPS가 어마무시하여 엔간한 보스는 그냥 갈기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해 만드는 흡사기 아이템이죠. 덕분에 이번 4스테이지 보스 히드라를 아주 손쉽게 격파하였습니다. 마지막 5스테이지 보스러시 스테이지입니다. 1스테이지부터 4스테이지까지 잡조를 한 번씩 상대하시고 해당 스테이지의 보스를 상대하는 방식인데, 안 그래도 보스 난이도가 쉬운 요 게임, 머리 위에 투사체를 막아주는 발판이 생겨가지고 거의 모든 보스를 가만히 서서 날로 먹는 게 가능한 스테이지예요. 대부분의 보스들이 혼자서 날뛰다가 저 발판 위로 올라가서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호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컨트롤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마지막 보스 전까지는 어찌어찌 뭐 그냥 손쉽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2스테이지, 3스테이지 보스가 말 그대로 호구가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니라 발가락 2개로도 클리어가 가능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보스가 쏘는 모든 투사체가 천장이랑 발판에 막혀가지고 아주 손쉽게 모든 보스가 클리어가 가능해요. 그치만 이제 1스테이지 보스는 그나마 양반이죠. 몸통 박치기가 있으니까. 2스테이지 보스는 잠못 대방출 스킬도 저 발판에 막힐 뿐더러 통통 튀는 패턴 때문에 자꾸 스스로 저 발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죽음을 이제 자초하거든요. 와, 요게 슈퍼그레이드 다음으로 좋은 관통형 5만가지인데 방사형처럼 쏠 때마다 5만가지가 다 나가는데 적이고 지형이고 할 것 없이 다 관통해서 못 맞추는 적이 없어요. 연쇄로 또 빨라가지고 DPS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보시면은 2스테이지 보스 아무것도 못하고 찡얼찡얼 거리다가 이제 좀 있으면 죽거든요. 야, 이건 아무래도 오늘은 운이 좀 받쳐주는 것 같아요. 아이템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요 상황대로라면은 마지막 보스까지 아주 손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스테이지 앞에 요 피자인지 뭔지 던진 애들이 나오는데 서서 때리면은 쌈싸맞게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이렇게 쏘는 게 좋아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아까처럼 보스전을 치르기 전에 점수 아이템을 제외한 아이템을 이렇게 보급으로 던져주는데, 야,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오늘 운이 좋아요. 드릴이라고 시간제 아이템 다음으로 이제 최고로 DPS 성능이 좋은 아이템이에요. 2단계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한데 2단계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은 모든 보스 10초 컷으로 충분히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가능하죠. 뭐야 이거? 아이씨! 잠깐의 기술적 트러블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다시 힘겹게 어떻게든 올라왔습니다. 자, 어찌됐건 다시 한번 3스테이지를 아주 손쉽게 처리해줄 건데요. 연사력이 빠른 무기면은 원래 3스테이지 보스처럼 투사체랑 그냥 다 때려 부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클리어 해주시면 이제 4스테이지 8회인데 4스테이지는 맵 구성이 무서운 거지. 솔직히 잡졸이랑 보스가 무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쫄 필요 없어요. 그냥 저 발판 위에 올라서서 열심히 후드려 펴주시면 알아서 그냥 골로 가주는 손쉬운 보스예요. 네, 이거 주의할 게 스프링이면은 포물선이 짧기 때문에 저 황금률 잡기가 좀 빡세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게임 마지막 관문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발작과 구토를 유발하는 요 거지 같은 색상의 번쩍거림을 버텨내시면서 요상꾸리하게 생긴 요 생선 대가리들을 잡으셔야 하는데, 잡다 보면 12시 방향에 한 마리가 나오거든요. 요걸 잡아야 보스가 나오는데 저 친구가 잡히면 다른 생선 대가리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스가 나와요. 그래서 저 친구를 가장 많이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헷갈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또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 친구가 맷집 한 개 끝내줘요. 작정하고 저놈만 때리는 거 아니면은 저놈이 제일 먼저 죽을 일은 없으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드디어 등장하는 마지막 보스 옐로우맨입니다. 주인공들의 집을 때려 부수는 원흉이지요. 1페이지에 지옥의 불타는 포크 던지기는 판정 좋고 범위 좋은 무기로 상수하면서 맞다이다이를 까면은 아주 이지하게 클리어가 가능해요. 스프링이나 토마토라면 그냥 뭐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2페이지가 나오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물우물은 이 끝에만 안 맞으면 되고요. 돌진 다음에는 높은 확률로 우물우물이 연속기로 나타난다.
보통 이제 발판 위에서 이렇게 때리다가 돌진하면은 점프로 피해 주신 다음에 우물우물 나오면은 입 끝에 피해서 뛰어주시면 되고요. 특히 또 저 우물우물 패턴은 입 끝에만 조심하시면은 나머지 밑에 있는 분홍색 기둥은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황만 안 하시면은 아주 손쉽게 요 마지막 보스도 걸레짝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야, 이렇게 아주 손쉽게 마지막 보스까지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클리어를 하시고 나시면은 요 짤막한 글귀로 요 거지 같은 옐로맨이 왜 요 집을 부쉈는가를 알려주는데, 그 이유가 아주 가관인 게 너무 외로워서 너무 심심해서 이제 주인공들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서 요 짓을 벌였다는 게 요 스토리거든요. 야, 관심이랑 외로움으로 사람 집을 때려 부순다는 게 요런 사이코패스가 또 따로 없죠. 어찌됐건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두 주인공. 그리고 이 두 주인공들 머리 위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잘 보시면 이 두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카라스군, 오토오토 카라스군. 이제 일본어인데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형 까마귀군, 동생 까마귀군이죠. 그래요. 요 녹색 대가리, 분홍색 대가리 변종조류들은 사실 까마귀였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딱따구리라 불렀다고. 설마 까마귀가 분홍색 초록 색깔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게 다시 재건축된 새 집에 주인공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끝낼 것 같은 요 게임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다 와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심어줍니다. 그건 바로 기계는 고쳐 쓰되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은 개뿔, 또다시 일어나는 테러, 또 나라가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또 띠빡. 이렇게 2회차가 진행되지요. 다시 한번 달려라, 모든 것을 때려 부수러. JJ 스키커즈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만나기를 약속드리며 그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닝.